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스의 끼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제 저녁 파월이 비둘기를 날리자 증시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뭄의 단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증시가 다시 쭉쭉 올라서 3,100포인트, 3,200까지 가길 바라며 오늘 뉴스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지난주 주말에 진행했던 책 이벤트 있죠? 그 이벤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땡큐 파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혹시 여러분들 스타벅스 자주 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까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그런데 주가는 저평가인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식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바로 이벤트 안내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다면은 한 1분 정도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벤트가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무려 6,000분에 가까운 기대분들이 참여하셨고 오늘 중으로 당첨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자, 당첨은 두 가지 유형인데요. 출판사에서 주는 20권은 네이버 폼을 이용하라고 연락이 가셨을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양식에 맞춰서 그냥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30권은 교보문고에서 문자가 갈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내 문자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저 기릿은 절대 개인적으로 연락을 절대 드리지 않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권유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책이랑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연락이 온다면 절대 저 기릿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첨자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핸드폰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를 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구독 버튼이 있죠. 이거를 딱 누르시면 기릿의 주식 노트가 있을 건데요. 혹시나 기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샤이 기릿이라서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눌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독에 들어서 기릿의 주식 노트를 찾아 거기를 들어간다면 오른쪽 위에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저녁에 당첨자 안내가 올라갈 거니까 그걸 기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50권이라는 책은 6,000분의 기분들에게는 1%도 안 되는 너무 가혹한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100분을 더 선정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문자로 보내드리니 기한 내 기분들 꼭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읽을 책이 부족하다면 주식 무엇이든 물어봐 주십시오. 이 책을 추천드린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당첨에 불발되신 여러분들은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다른 주주 환원 정책 곧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파월 발 투심 개선의 상승. 뉴욕 증시가 제롬 파월 의장 발언에 영향을 받아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다우존스는 0.5% 상승, S&P는 0.9% 상승,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4%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딱 반등장이 나왔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이때까지 많이 빠졌던 애가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도대체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파월 의장은 오늘 상원 금융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다면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뭐 바뀐 게 없는데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파월 의장은 덧붙여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통화정책 정상화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며 살짝 온도 조절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이를 지나치게 빠르고 가파른 긴축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적 긴축 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차 대조표 축소의 경우에는 올해 후반에 개시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초 시장 예상은 올 여름이었으니까 갑자기 몇 개월 동안 숨통이 트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 불을 뿜었으며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 저점 대비 무려 5%나 올랐네요. 단 이틀 만에 5%가 오를 정도로 이 정도면 바닥을 찌고 올라온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될까? 오늘 설 방역대책 논의. 정부가 오늘 사적 모임 4인 제한과 식당, 카페, 밤 9시 영업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여부를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죠. 아마 3,000명 근처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국민 전체의 불편과 자영업자의 민생 경제를 고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같은 거리두기가 방역 패스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의견을 두루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에 기본적 방역 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골드만삭스 앞으로 2년 유럽이 미국보다 빠르게 성장.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2년간 유로존 경제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11일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유로존 성장률은 4.4%로 미국 3.5%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그리고 내년에도 유로존은 2.5% 성장하는데 미국은 2.2%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한이길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현재 유럽에서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나며.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로 광범위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봉쇄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두드려 맞기 시작했으니까 결국은 또 끝이 있겠죠. 게다가 재정 정책 역시 현재 미국은 줄이고 있는데 유럽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시작한 미국과 비교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각에 매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장이 안 오른다 이러한 소리는 아닌데요. 일단 이걸 보시면 아마도 기름들이 충분히 일리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차트인데요. 최저점 6,800 대비 벌써 16,000까지 올라왔습니다. 3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6배, 2.7배 이 정도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 빠졌던 거는 이미 진작에 전부 다 회복을 했으며 그때부터 엄청난 랠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유로스톡스를 보자면은, 참고로 유로스톡스는 유럽 12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50개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산정된 지수인데요. 이 유로스톡스의 3년 차트를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확실히 누가 봐도 나스닥 차트랑 조금 큰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랑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까지 유럽이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색깔이 조금 다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만 성장하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성장폭이 크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가 있는 유럽이 그 와중에 성장률도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상대평가로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낸다면 충분히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도 기름들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에 불거지는 책임론, 장중 16%나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날 광주시 화정현대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며 붕괴 지점 근처에 작업 중이었던 근로자 6명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견을 투입하는 등 실종자 수색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고로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지역 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서 현사는 지난해 6월에도 광주시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노후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버스 정류장을 덮치면서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태가 약 반년 만에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현산이 안전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주가도 안타까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기준 무려 17%나 하락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최근 들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나타냈었죠. 대선을 앞두고 최근 조정을 받은 건설주가 영차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생기면서 주가 또한 엄청난 폭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최소한 며칠은 더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지만 주식만 보자면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 주가가 쭉쭉 오르고 있던 주식이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게 터졌죠. 그래서 저기는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절대 몰빵은 아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 기릿이 아직까지 주린이기 때문에 이러한 짧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몇몇 투자자분들이 돈을 벌려면 무조건 몰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것은 결국 운의 영역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예를 들어 건설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정도만 사는 게 더욱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 지금 현재 6분이 실종이 되셨다고 하는데 꼭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뉴스를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실공사 이미지라 기피, 아이파크 브랜드 인지도 추락 불가피. 자, 그 누구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번 사고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고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사고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사고 있던 아파트, 그러한 이미지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 잇따라 공사 중인 사업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의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내놓은 사과문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은 사죄 말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 여기서 9위를 차지한 10대 건설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부동산 리서치 회사 닥터아파트가 작년 11월에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는 힐스테이트, 자이, 롯데캐슬, 푸르지오 이 다음으로 5등을 차지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헝다 등 중국 부동산 업계 이번 주 또 디폴트 위기. 아직까지 헝다는 죽지 않아 헝다. 자, 헝다 등 일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 만기가 이번 주 도래하는 가운데 채권 시장이 또다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를 했습니다. 자, 중국 당국이 은행들에게 1분기 부동산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제한을 완화했지만 업체들의 디폴트는 더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헝다 말고 어떤 게 터지나 봤더니 매출 규모로 중국 부동산 업계 14위 기업인 스마우그룹은 이번 주 채권 이자 만기일이 잇따라 도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4,500억이나 이번 주에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헝다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갑자기 궁금하네요. 한번 딱 봤더니 헝다그룹은 첫 국내 디폴트를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헝다는 지난 8일 만기였던 8,400억 규모의 위안화 채권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 위해서 이를 결정한 채권자 투표 기간을 13일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헝다는 국에서 발생한 달러화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서 처음으로 디폴트에 빠진 것으로 선언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기름들 혹시 한 2-3개월 전에 기억나십니까? 그때 처음 헝다가 나와서 여기저기서 난리였죠. 야, 이거 금융위기 터지는 거 아니냐? 결국은 한 번 더 이렇게 쓰나미가 오네.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주식을 파신 기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그때 그렇게 시끄러웠던 헝다 사태 별거 아니었죠. 물론 나중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모든 리스크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모든 건 전부 다 회복하고 주가는 또 올라가기 마련이죠. 벌써 2년이나 되었네요. 코로나가 터지며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그런 하락도 빠르게 회복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러한 저러한 리스크 아마도 수백 개, 수천 개는 보실 텐데요. 그 모든 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 내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야. 이러한 마인드 하나로 그냥 편안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스타벅스 좋아하시나요? 자, 스타벅스 기프티콘 오늘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가격 인상에 카톡 선물하기 랭킹 싹3. 자, 스타벅스가 내일 음료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프티콘을 미리 산다고 하네요. 자, 오늘 오후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의 카페 거래 순위를 보면은 1위부터 20위까지 스타벅스 관련 제품이 1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스타벅스만 현재 사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가격이 얼마나 오르길래 이렇게 먼저 사는 걸까요? 자, 스타벅스는 내일부터 음료 가격을 최대 400원까지 인상하는데요. 현재 4,100원인 카페 아메리카노는 4,500원. 야, 이 정도면은 10%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프티콘을 사면은 한 개당 400원.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수익률을 보자면은 10%짜리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카페라떼는 4,6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한다면은 나에게 선물하기 등을 통해서 미리 기프티콘을 사두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한번 기분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SK이노베이션 블룸버그 주목할 글로벌 50 종목 선정에 7%나 급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2022 주목해야 할 글로벌 주식 중 하나로 선정되며 주가가 급등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 포드와 현대차와의 적극적인 제휴와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석유화학 기업에서 전세계 3위 전기차 배터리 공급자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프리 IPO와 상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말고도 에어비앤비, 알파벳,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카콜라, 페덱스 등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국내 품목허가 획득. 자, SK바사가 지난해 11월 15일 신청했던 코로나19 백신 뉴백 소비드의 품목 허가를 최종 획득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합성 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은 뉴백 소비드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품목 허가에 따라 SK바사는 국가 출하 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뉴백 소비드를 국내에 공급할 전망이며 이미 SK바사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4천만 회분의 뉴백 소비드를 국내에 공급하는 성구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발되나 외신보도의 약세. 자,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 양사의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 둘 다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은 보합까지 올라왔고 대우조선해양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은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양사의 인수합병이 액화 천연가스, LNG 수송 선박 건조에 부정적 영향, 그러니까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 4분기 역대 최고 실적 전망, 그런데 주가는 저평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2일 바텍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이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5,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바텍의 4분기 매출은 949억 원, 영업이익은 209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50%나 증가했으며 4분기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하면서 수익성 또한 크게 개선됐을 것이라며 국내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매출 비중이 높은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에서 큰 매출 성장을 이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텍의 주가는 21년 예상 실적 펄을 봤을 때 8.2배라며 이 정도면 국내 동종 및 유사업체 평균 16.1배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할인돼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라고 판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텍 이러한 리포트 때문에 오늘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까지는 한참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